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유권자들 특히 이제 중도층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이제 이번 총선에서 마지막 나온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화된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로 드러나요. 저희 MBN 매경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이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읽어볼 수 있는 대목들이 좀 있는데 아주 핵심 지역인 몇 군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쪽에서는 지금 이 곽상원 민주당 후보가 44%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38% 그리고 금태섭 개혁신당 쪽에 있는 후보가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세하다, 열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치 1번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종로에서 드러나는 민심이 서울 전역에서 드러나는 민심과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그러게 얘기하는 이제 과거 이제 청와대가 있거나, 예. 근데 이제 뭐 정치 1번지라면 이제 거기 과거 이제 그 신민당 돌풍, 1988년 신민당 예. 돌풍 때 이제 그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출마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 출마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여된 거지. 이제 청와대도 사실은 용산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건물들이 지난 총선에서는 황교안대 그 이낙연의 이제 말하자면 양당 대표끼리 붙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게 굳이 정치 1번지로 봐야 하느냐. 근데 뭐 그건 해석의 문제니까 놔둔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사실 곽상원 후보라든가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들이 정치적으로 과연 뭐 양당을 대표하는 선수들이냐 여기에는 좀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 과연 이제 종로를 이제 정치 1번지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현역 의원이 있는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렇게 사실은 큰 연고가 없이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하는 데다가 금태섭 후보가 지금 6% 정도 포인트를 하는 거는 이게 개혁신당이 지금 현 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로의 의미는 사실 여기서 누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금태섭 의원이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의 표를 획득해서 혹시나 캐스팅 보트를 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이지 양당의 사실은 뭐 상징성을 가진 분들의 격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 1번지로 의미 부여하는 거 조금 과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양당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붙었다라고 하는 이 중성동 갑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희숙 후보가 붙어서 상징적이죠? 상징할 만하죠, 각 당을. 아니 여기는 민주당이 유리한 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 임종석 실장도 그 이 지역을 그렇게 사수하려고 노력했던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 워낙 야세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걸 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는 각 당 대표 주자급이에요. 저 두 분은.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5.5이 밖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를 볼 때는 그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여러 회사가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 지역의 추세가 그렇구나. 분위기가 그렇구나. 이게 아직도 안 변하고 있구나. 바뀌었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3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국민의힘 후보들의 소위 그 접전 지역이라고 하는 한강벨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세하게 나온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주 사이에 이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이 지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은 추세적으로 지금 서울의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 지지층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종로도 그렇고 지금 이 강북도 그렇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와 같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했던 당선 지역 아닙니까? 당선 지역이고 해볼 만하다고 했던 지역인데조차도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도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의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이번 총선을 강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들여다봐도 대부분의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좀 열세이거나 아니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요. 서울의 많은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도전자의 입장이죠. 현역을 교체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그 경쟁을 시작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또 아까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지난주에는 좀 악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는 곳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좀 많이 지켜봐야 될 영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당의 어떤 세가 강했던 분당 지역을 좀 보면요. 분당갑에 이광재, 안철수 후보가 붙는 지역도 그렇고 그 옆에 김은혜 또 김병우 후보가 붙는 지역도 그렇고 이 지역은 원래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이기지 않겠느냐고 점쳐졌던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양지역 분당을 분당하다. 이런 민심의 변화는 뭘 뜻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뭐 과거에는 그 여권 입장에서는 저 천당 아래 분당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좋은 지역이었는데 사실 여기도 지금 재개발 이슈가 많고 인구 구조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과연 그 과거의 잣대로 볼 수가 있느냐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부분도 정권 심판에 대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건 맞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은 사실 대선 주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광재 후보도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 나온 분도 맞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이런 박빙의 상황이 지금 최근에 저는 여러 가지 수도권 지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예. 네. 그래서 김은혜 지금 후보도 사실 거기도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지표들이 분당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래서 여당은 이제는 저는 약간 캠페인 전환을 권고하고 싶어요. 이제는 뭐 과도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 부각 이런 거보다는 여당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예. 그 말하자면 그 권투 선수가 한 손 쓰는 것보다 두 손 쓰는 게 훨씬 상대방의 예.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좋은 방안 아닙니까? 네. 저는 네거티브도 있겠지만 포지티브한 민생이라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의 지위들을 보여주는 그런 혼합 전략을 써가면서 18일 동안 캠페인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네. 수도권에서 좀 그나마 지금 붙은 지역들은 조금 다시 유리하게 판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여론조사 중에서요, 분당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신당의 류호정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를 사퇴했죠. 했습니다만 예. 그 전에 이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함께 수치에 포함됐다는 점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